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일단 자구안 마련을 하면서 급한 불은 껐어요. 급한 불은 껐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 퓨어셀 이쪽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두산중공업, 이 두산그룹 자체에서도 이제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 소통을 하려고 제가 댓글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거 이 두산중공업을 만약에 새로 신규로 좀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12,5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마이너스 3%든 4%든 빠지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평단 자체를 14,000원 부근까지는 좀 내려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14,000원까지가 안 된다, 나는 너무 17,000원 부근에 있고 좀 현금 여력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4,500원 부근까지는, 아이고,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왜 14,500원이고 12,500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요. 지금 뭐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뭐 하단권에 있는 부분, 이쪽 라인이 지금 12,500원 부근에서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한 위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고 여기서 1차적으로 조금 딱 바닥을 찍고 돌아서 올라나가고, 그리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렸다가 이 세 번째 파동이 들어올 때 3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기다렸다가 12,5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이쪽 라인의 좀 돌파가 좀 14,700원 이쪽 라인 돌파까지도 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은 평단 자체를 14,500원으로 맞춰 놓는 것도 똑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14,700원, 여기서 한번 14,800원, 뭐 고가가 14,9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밀렸다가 들어가고 이 14,900원 라인을 계속해서 노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전하게 14,500원까지 내려놓고 좀 올라왔을 때 바로 정리를 하고 그냥 다른 뭐 종목을 보시던가 아니면 눌렸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. 항상 뭐 어떤 종목에서도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, 자,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우리가 뭐 뒤쪽으로 뭘 하고 뭘 하는 그 작전을 건다든지 이런 거를 다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, 이런 데만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, 이렇게 큰 돈 뭉탱이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세력이라는 단어가 좀 속된 말로 좀 안 좋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외국인이라든지 기관, 뭐 금융투자 이렇게 크게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뭐 이렇게 사모펀드 뭐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오는 것들을 다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좀 차트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이 좀 보이는 게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뭐 웬만하면은 거의 개인이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이 들어오면은 기관이 나가고 있다, 이렇게. 그리고 개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나가고 개인이 나가면 기관이 들어오는 이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좀 종목들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계속 그렇게 좀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좀
개인이라고 해서 개인들 움직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관들 움직임에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조금 뭐 기관들 수급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이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. 저랑 같이 뭐 하시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 좀 재밌게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맨날 수익이 나요. 왜 맨날 수익이 나냐?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, 수급적인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이용을 했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YN텍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실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이 기관들이 게임 쪽 관련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.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체크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보통 2차 전지라든지 좀 수소차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봐야 돼요. 왜냐하면은 해외 미국 시장에서 뭐 니콜라가 좋았든 테슬라가 좋았던 아니면은 엘버말이 좋았든 아니면 앱티브가 좋았든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좀 투식스도 그렇고 좀 해외 시장 미국 시장에서 괜찮은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시장에서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깔끔하게 그냥 시장이 빠지고 흔들려도 21일 뭐 시장이 빠지고 흔들려도 우리는 수익 내릴 수 있는 거는 내요. 왜냐? 항상 매수가 자체를 안전하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는 좀 더 남들보다는 시장이 빠져도 항상 수익이 안전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매수가도 안전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뭐 수급을 당연히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당연히 시장이 빠져도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주식 어렵지 않아요. 돈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리고 돈 빠지는 곳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뭐 쉽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일요일에도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바로 좀 빨리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뭐 끌고 가서 크게 먹는 거는 좀 크게 먹고 빨리빨리 돌리는 거는 빨리빨리 돌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자, 보시면은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재무적으로 잘 봤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,500원, 아니면 위쪽에 계신 분들은 14,500원까지는 내려오셔야지만 좀 빠르게 뭐 탈출을 하든 뭐 수익을 내든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그러면은 14,500원이 안 왔으니까 나는 지금 사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무조건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첫 매수가를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두산그룹이 3조 원에 대해서 이 3조원 자구안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향후에 그룹이 어떤 식으로 좀 갈지, 그리고 성공 여부를 우리가 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, 두산 자체가 지금 뭐 연료전지, 그리고 뭐 드론, 뭐 협동로봇, 그 다음에 뭐 풍력 발전 터빈, 뭐 이렇게 그간 준비해온 신사업을 발판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겠다라는 분위기는 있어요. 근데 두산 인프라코랑 좀 두산 솔루스 주요 계열사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장 동력 자체를 좀 잃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인프라코어 매각
자체가 좀 본격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이것도 뭐 10개월간 뭐 쉬지 않고 뭐 추진한 자구안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서 인프라코어를 뭐 8천억 원 정도 좀 이렇게 나온 부분, 그 다음에 두산타워를 매각을 하면서 좀 8천억 원, 그리고 뭐 솔루스를 매각을 하면서 6,986억, 그리고 뭐 모트롤 비지를 매각을 하면서 이것도 좀 4,530억, 그 다음에 클럽 뭐 그리고 CC를 매각을 하면서 1,850억, 그리고 풀럭스예요. 풀럭스를 매각을 하면서 좀 730억 원 정도를 좀 다 어느 정도는 자구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급한 불은 뭐 두산 자체에서도 빨리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획 자체는, 자, 두산중공업 계획 자체는 이제 가스터빈 사업이랑 뭐 해상 풍력 사업으로 좀 친환경 사업으로 조금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전환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,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 사업으로 좀 2025년까지 좀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좀 계획 자체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뭐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뭐 5조 정도, 지금 5조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, 이게 만약에 2025년도까지 여기서 1조 원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2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두산중공업 또 두산중공업이긴 하지만 좀 두산그룹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, 이것도 수소랑 엮여 있는 부분, 좀 수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2023년도까지 뭐 1조 5천억 원을 좀 달성을 하겠다라는 뭐 부분이 있는데,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. 여러분들 뭐 최근에 다시 어제 금요일 날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나쁘지 않고, 이것도 다시 한번 똑같아요. 여기서 좀 한 번, 두 번 또 내려오고, 밑에서 좀 이쪽 라인 딱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 51,000원 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두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드론용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은,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서 뭐 최대 뭐 5km까지 가는 5km 화물을 탑재를 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, 뭐 드론 택배 같은 느낌이 좀 나죠.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많아요. 지금 두산이 이것저것 좀 생각보다 많이 해요. 뭐 산업용이라든지, 그다음에 뭐 의료용 뭐 서비스용, 이렇게 좀 만들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의료용 서비스용 로봇도 지금 시장 자체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일단은 뭐 대부분 뭐 솔루스라든지 뭐 굉장히 좀 두산 밥캣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, 회사 자체가 조금 대기업이라고 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뭐 두산 그룹이니까 대기업을 뭐 대기업, 그래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, 아무리 두산이 조금 힘들었어도 다시 한번 좀 치고 나오고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과거에 두산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좀 IMF 외환위기 직전 소비재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, 그때 소비재 기업에서 중장비 기업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, 자, 중장비 기업으로 넘어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어려운 분위기지만 좀 신재생 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두산 이거 완전 잡주라고, 말도 안 되는 잡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여기서는
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먹을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먹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무조건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그리고 뭐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OT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것도 분명히 먹을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OTT 관련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넷플릭스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관련 뭐 OTT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에이스 스토리,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, 그리고 뭐 사마 네트웍스,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일단 뭐 에이스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A 스토리. 자, A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킹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뭐 킹덤 제작으로 좀 넷플릭스에서 또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아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시즌 3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. 자,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또 굉장히 많은 좀 드라마적인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, 뭐 미생, 그 다음에 뭐 도깨비, 또 오해영, 뭐 미스터 선샤인, 뭐 시그널, 뭐 384 기동대, 뭐 싸우자 귀신아, 뭐 이런 좀 굉장히 좀 많은 인기 작품들을 했었는데, 최근에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. 보지는 못했는데 그 스위트홈이라고 좀 괴물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하면서 전 세계 뭐 동시 공개가 되면서 뭐 8개국에서 좀 뭐 1위를 달성하고 이게 좀 어마어마했나 봐요. 그래서 좀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, 그것도 뭐 시즌 2가 나오고 하면은 항상 넷플릭스는 좀 시즌을 많이 하더라고요. 뭐 킹덤도 1, 2 나오고, 뭐 이제 뭐 2.5가 나오고 3 시즌이 나온다, 뭐 이렇게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사마 네트웍스를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, 홍정욱 관련주로도 조금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홍정욱 관련주도 묶여있고, 예전에 뭐 홍정욱 아버지 남궁원이 뭐 이렇게 김수현 작가랑 작품을 같이 하면서 뭐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좀 홍정욱 관련주로 굉장히 엮인 부분이 있는데, 여기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많아요. 뭐 제빵왕 김탁구, 뭐 솔약국집 아들들, 며느리 전성시대, 그 다음에 뭐 태양의 계절, 그리고 뭐 낭만 닥터 김사부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KBS 주말 8시 하는 드라마를 좀 많이 했었다. 엄마가 뿔났다,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조강지척 클럽, 이렇게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도 넷플릭스가 움직이는 자체가 굉장히 좋고,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좋아요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사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,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눌렸을 때 2,300원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2,3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이쪽 선이에요. 왜인지는 제가 뭐 방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. 왜 내가 2,300원 라인에서 땅 튕겨서 2,300원 부근에서 여기서 땅 튕겨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, 아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, 뭐 여기 계신 분들,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런 노하우를 좀 막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, 좀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서 차트 기술적으로 땅 튕겼을 때 우리가 먹고 나가는 그런 거를 좀 배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1개월에 33만원, 2개월에 44만원
여러분들 이거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딴 데 어디 뭐 보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, 200만 원 아니면은 6개월에 몇백만 원 미리 끊어놔야 된다. 그리고 환불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하고는 있진 않고 그렇다고 뭐 실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너무 잘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실 분들은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댓글 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원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좋은 말씀 좀 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분들은 조금 뭐 아쉽지만 뭐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시겠죠. 아니면은 위쪽에서 샀다가 손절치고 나가신 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HMM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좀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두산중공업도 여러분들 뭐 만약에 나도 이거 좀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소량이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서 차트적인 부분 움직임을 굉장히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. 차트 움직임이랑 이 수급을 이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,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